정말 열심히 메모를 하고 실제 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꿀팁도 주시니까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제공하시는 플레이팅 디저트를 시연해 주셨는데 플레이팅 디저트 시연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거는 저한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NL 보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파리 막 도착해서 집 구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제가 다녔던 제과 학교 그 자체에 대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녔던 학교는 페랑디라는 학교예요. 파리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설립된 지는 100년 넘은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페랑디라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지지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렸었는데 학교도 학교지만 저는 그 안에 있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제 상황과 제가 추구하는 것과 맞다고 느껴서 선택을 하게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2024년에 들었던 프로그램은 Intensive Professional Program in French Pastry 였고 이 프로그램은 4개월간의 인텐시브한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은 인턴을 외부에서 하게 돼요. 저는 2024년 상반기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학교를 다녔고 하반기에는 인턴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실습, 두 번째는 이론 수업, 세 번째는 이제 아트 수업, 프랑스어 수업, 그리고 와인 수업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셰프 데모, 그러니까 외부에서 셰프님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레시피를 시연해 주시고 그런 수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드 트립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뭐 공장을 놀러 간다든지 설명을 듣는 투어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외에 번외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하는 창작 디저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프로그램의 제일 큰 파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학교 스케줄이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16주에서 17주간의 시간 동안 주 5일 항상 학교를 갔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주말 빼고 주말이랑 공휴일 빼고는 매일매일 학교에 갔었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이 페이스트리에만 총 27명 정도 있었는데 한 반에 13명, 14명 정도 이렇게 나뉘어서 반이 2개가 있었어요. 반이 2개로 나뉘다 보니까 실습하는 스케줄이 가끔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은 한 반이 오전에 실습 수업을 하면은 한 반은 그날 오후에 저녁에 한다던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차해서 실습 수업을 받았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매일매일 실습은 있었고요. 예를 들면은 오전에 실습 수업이 있으면은 오후에는 이론 수업이 있거나 뭐 다른 아트 수업, 프랑스어 수업, 와인 수업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습 수업은 매일매일 하고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오전에 실습을 매일 한다면 오후에는 이론 수업 아니면 아트 수업, 아트, 프랑스어, 와인 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중 오후에 배치가 되었었고 보통 이론 수업은 주 2회 정도 하고 프랑스어 수업은 주 1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트 수업이랑 와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비는 날에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실습 수업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마다 테마가 있었어요. 이게 짧고 굵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6주에서 17주 정도 되다 보니까 주마다 각각의 테마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첫 주에는 아주 기본적인 뭐 그런 원리, 설탕, 크림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둘째 주에는 온갖 슈를 이용한 디저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에클레어가 된다든지 슈케트 뭐 이런 거 등등 배웠었고 셋째 주는 타르트, 넷째 주는 퍼프 페이스트리 이런 식으로 주마다 테마가 있어서 그렇게 항상 주마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건 뭐 슈, 타르트, 퍼프 페이스트리, 뭐 갸또 드 보야지,
약간 파운드 케이크류, 비엔노아즈리도 했고 초콜릿 윅도 있었고 엉트메 윅도 있었고 그리고 제빵 맛보기로 이틀 블랑제리 수업도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배우는 주도 있었고 이제 수업 방식은 저희 담당 셰프님께서 시연을 해주시면은 반에 있는 모두가 각자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새로운 걸 하나씩 완성해가고 집에 가져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페랑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디저트를 집에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디저트를 집에는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리에서만 좀 먹고 그 이후에는 집에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가고 싶지 않다면은 거기 학교 냉동고에 넣어 놓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자선단체에서 와가지고 디저트들을 다 수거해 가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 2주에 한 번씩은 실습 시험도 꼭 받고 이제 이론 수업 때도 항상 매주 퀴즈가 있었고 그냥 짧은 퀴즈, 별 부담 없는 그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청소였어요.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청소 그리고 위생이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엄격하게 매 실습 수업이 끝나면은 한 30분 동안은 반 전체가 그 우리가 사용했던 랩을 엄청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됐고 이거는 근데 뭐 어느 업장 어느 학교에 가던 다 똑같을 거예요. 생산만큼 중요한 게 위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실습도 매일매일 하고 이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반나절은 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실습이 오전에 잡혀 있으면은 아침부터 일찍 하고 저녁에 잡혀 있으면은 밤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배웠고 여러모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론 수업에서는 말 그대로 베이킹 할 때의 그런 원리들,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가 쓰는 재료들, 자주 쓰는 재료들이나 레시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셰프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고 이때 매주 짧은 퀴즈도 보고 그 다음 주에 배울 레시피에 대한 부가 설명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고 아트 수업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데 아트 수업은 약간 우리의 창의성을 돕기 위한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그런 수업인데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마지막에 창작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프로젝트여가지고 저희가 직접 레시피 구성도 짜고 그 디저트에 들어갈 각각 구성을 다 계획하고 그려보고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시험 당일 날에는 하루 종일 저희가 창작한 디저트를 만들고 이제 외부에서 심판? 저지 한 3분, 4분이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점수를 주시고 피드백 주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디저트의 구성뿐만 아니라 디저트의 디자인 자체, 그 외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만약에 밖에서 판다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할 건지 그런 패키징에 대한 디자인도 하나하나 다 구상을 해야 돼가지고 아트 수업 때 이제 저희 아트 선생님한테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제 프렌치 수업, 프랑스어 수업도 있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레벨이 2개로 나뉘어 있는데 비기너랑 어드밴스드 이렇게 2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우리가 매일매일 주 5일 실습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습 시간이 끝나면 되게 다들 피곤해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가 갈수록 그 피로도 누적돼가지고 사실 프랑스어 시간에는 되게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그 전주에 뭐 했는지 잘 까먹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생각보다
프랑스어 수업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그냥 예의상 있는 그런 수업 같았어요. 이제 그 후에 인턴 지원할 때 CV도 써야 되고 이력서도 써야 되고 하니까 약간 이력서 쓸 때 프랑스어 선생님이 도움을 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 수업은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나면은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약간 쉬고 싶은데 와인 수업이 딱 뭔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디저트와 술의 페어링도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그 수업 할 때는 여러 가지 와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음료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음료와의 그런 페어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좀 새롭기도 하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총 3번의 셰프 데모 수업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유명하신 셰프님들 아니면 혹은 실력이 좋으신 셰프님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레시피와 함께 직접 시연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인데 셰프 데모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수업은 이제 셰프 데모만 있고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가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런 직접 시연하시면서 제과 관련 꿀팁들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메모를 하고 실제 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꿀팁도 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두 셰프 데모가 있었을 때는 기본적인 그런 앙트메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한 갸또 케이크 에 대한 시연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오셨던 셰프님의 데모가 좀 기억에 남아요. 유타나카라고 르브리스톨이라는 파리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엑제큐티브 그러니까 헤드 페이스트리 셰프로 있으신 셰프님인데 호텔에서 실제로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제공하시는 플레이팅 디저트를 시연해 주셨는데 플레이팅 디저트 시연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가지고 그거는 저한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필드 트립인데요. 이제 학교 외부로 나가서 뭐 구경도 하고 투어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제 기억에는 4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갔던 거는 필드 트립이라기보다는 나들이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있는 그런 디저트 샵 부티크에 가서 하나씩 사서 다 같이 나눠 먹어보는 거였고 그 후에 갔던 필드 트립 첫 번째는 샴페인 투어였어요. 프랑스의 샴페인이라는 지역에 가서 샴페인 공장도 가보고 투어도 하고 샴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런 투어였고 또 갔던 필드 트립은 밀 공장이었어요. 밀 공장에 가서 밀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공장에 대한 역사 등등 그 밀 브랜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당일치기로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학교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1박 2일로 보르도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보르도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수 때는 보르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다 같이 여행을 가는 느낌이고 이제 거기에서 샤또도 들리고 투어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보르도 시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더 캐주얼한 그런 트립이었습니다. 저는 제과를 직접 이렇게 배운 게 처음이었었고 학교를 다닌 게 처음이었었는데 페랑디를 다니면서 제가 진짜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배운 게 되게 의미가 있었어서 되게 보람찼고 체력적으로도 이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어야 되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이어진 인턴에 비해서는 정말 학교 다니는 게 그냥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두의 경험이 다르고 저희 반 친구들만 해도 각자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 보고 느끼는 게 달랐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의미가 있었고 가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 제과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나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자체 이외에 대한 이야기는 페랑디가 학교이긴 하지만 기숙사가 따로 제공되지는 않아서 집은 알아서 구해야 돼요. 어떤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뭐 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되게 기본적인 정보들은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었고, 이건 그냥 알아서 알아봐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 그래서 집에 대한 그런 긴 썰을 풀었던 거고요. 이제 조리복이나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학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점은 학교 내에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캔틴이 있어서 이제 점심도 이제 학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끼니가 간단히 매일매일 해결되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신경 쓰지 않아도 돼가지고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랑 영상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남기고 싶었고 이제 기록도 해두고 싶어서 짬짬이 많이 찍어놨었는데 기회가 되면 그걸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자세히 생동감 있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만큼 중요한, 학교에서의 실습만큼 중요한,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실제 업장, 제가 했던 제과 인턴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 페랑디에 대한 제가 들었던 인텐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